오늘의 단어 신년. 신년의 의미. 신년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뜻하며 주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사회적으로는 축하 행사와 새로운 정책 발표 등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래. 신년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지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해를 준비하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는 신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축하하거나 공동체적인 행사를 열어 다가오는 해의 복과 번영을 기원해왔습니다. 용례. 신년을 맞아 회사에서는 시무식을 진행했다. 그는 신년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오늘의 단어 중임. 중임의 의미. 중임은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것 또는 한 사람에게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중요한 직책에 연임되거나 신뢰받아 책임을 이어받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유래. 중임은 예로부터 국가나 조직 내에서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정치나 공공, 행정 분야에서 동일 인물이 연속적으로 직책을 수행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용례. 그는 회사 대표직을 중임하며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의 단어 내각. 내각의 의미. 내각은 국가의 행정권을 맡아 운영하는 최고집행기관을 뜻합니다. 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치체제에 따라 역할과 구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래. 내각이라는 용어는 과거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의 명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근대적인 정부체제에서 행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례. 내각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총리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해 장관 후보를 발표했다. 오늘의 단어 군소. 군소의 의미. 군소는 규모가 작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러 개의 집단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주로 군소 정당, 군소 기업처럼 주된 집단이나 세력에 비해 영향력이 약한 경우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유래. 군소는 본래 군이라는 무리를 이루는 작은 존재들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류에 비해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을 묘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용례. 이번 선거에서 군소정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군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의 단어 호재. 호재의 의미. 호재는 어떤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소식이나 요인을 뜻합니다. 주로 경제나 투자와 관련하여 주가 상승이나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소식에 사용됩니다. 유래. 호재는 본래 호화재가 합쳐져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로 주로 비즈니스, 투자, 경제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특정 상황에 유리한 조건이나 환경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용례. 정부의 정책 발표가 해당 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신제품 출시 소식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의 단어 상장. 상장의 의미. 상장은 기업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공개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중요한 단계로 주식시장에서의 첫 공개를 지칭합니다. 유래. 상장은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며 대중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입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상장은 기업 성장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례. 그 회사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신규 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늘의 단어 결의. 결의의 의미. 결의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민족이나 동포를 뜻합니다. 주로 한 민족의 단결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유래. 결의는 순우리말로 혈연적, 문화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남북한의 동질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용례, 결의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며 행사가 열렸다. 우리 결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민족이다. 오늘의 단어, 기전. 기전의 의미. 기전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리나 방식을 뜻합니다. 주로 과학, 기술, 의학 등에서 사용되며 특정 작용이나 반응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유래. 기전은 과거부터 자연현상이나 기술적 장치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작동 방식이나 근본 원인을 지칭하는 데 활용되며 전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례. 이 약물의 치료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기의 흐름에 따른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단어, 초석. 초석의 의미. 초석은 어떤 일이나 체계를 시작하거나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을 뜻합니다. 원래 건축에서 기초를 놓을 때 사용하는 돌을 의미했지만 비유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이나 바탕을 나타냅니다. 유래. 건축에서 건물을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놓는 돌을 지칭했습니다. 이후 사회나 조직, 사업 등의 기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용례.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의 업적은 현대 물리학의 초석으로 평가받는다. 오늘의 단어, 구주. 구주의 의미. 구주는 기업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뜻하며 구주 매출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래.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며 투자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됩니다. 구주는 신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례. 이번 IPO에서 구주 매출이 전체 공모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의 지분 조정과 관련이 있다. 오늘의 단어, 원년. 원년의 의미. 원년은 특정한 시기의 첫 해를 뜻합니다. 새로운 시대, 왕조, 정부, 사업 등의 출발점을 상징합니다. 유래. 왕조에서 새 임금이 즉위하거나 새로운 연호를 시작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으며 현대에는 사업 정책 등 새로운 출발점을 기념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용례. 새 정부는 출범 원년을 맞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은 회사 창립 원년으로 여러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의 단어, 산세. 산세의 의미. 산세는 산의 모양과 주변 지형의 생김새를 뜻합니다. 산의 형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유래. 자연 지형을 묘사하거나 풍수지리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으며 인간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의 기운과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용례. 그 마을은 아름다운 산세로 유명하다. 산세가 험준한 지역에서는 등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의 단어, 관망. 관망의 의미. 관망은 어떤 상황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태도를 뜻합니다. 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중히 기다릴 때 사용됩니다. 유래. 관망은 관보다 와 망 바라보다의 결합으로 상황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전투나 정치적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결과를 지켜보는 태도로 많이 쓰였고 현대에는 경제나 사회적 맥락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용례.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관망하며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기로 했다. 오늘의 단어, 영면. 영면의 의미. 영면은 영원히 잠든다는 뜻으로 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 평안히 쉬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죽음을 애도하거나 고인을 기릴 때 사용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유래. 영면은 영원히 영와 잠든다면 의 결합으로 과거부터 죽음을 슬프지만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의미를 담아 사용되었습니다. 불교적 사유와 관련하여 죽음 뒤의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용례. 그는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의 단어 오랏줄, 오랏줄의 의미. 오랏줄은 죄인을 묶을 때 사용하는 굵은 줄을 뜻합니다. 비유적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아 구속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유래. 오랏줄은 과거 사법제도에서 사용된 용어로 실제로 죄인을 포박하거나 끌고 가는 데 쓰였던 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법적 처벌과 구속을 상징하며 현대에는 비유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례. 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결국 오랏줄에 묶였다. 부패한 관리들은 오랏줄 신세를 피할 수 없었다. 오늘의 단어 소환. 소환의 의미. 소환은 24절기 중 하나로 한 해 중 가장 추운 시기인 대안을 앞둔 절기입니다. 주로 음력 12월 초순경에 해당하며 추위가 절정에 가까워지기 전의 시기를 뜻합니다. 유래. 소환은 작은 추위를 뜻하는 이름으로 농경 사회에서는 겨울철 날씨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소환 무렵에는 날씨가 차갑지만 대한 큰 추위만큼 극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용례. 소환의 추위가 시작되면서 방한 준비를 서둘렀다. 소환이 지나면 대안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 오늘의 단어 대여. 대여의 의미. 대여는 여당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여당을 대하는 태도나 대응을 의미합니다. 유래. 대는 맞선다는 뜻이며 여는 여당을 지칭합니다. 과거부터 정치적 담론에서 여당을 상대로 하는 정책, 행동, 입장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용례. 야당은 대여 강경책을 통해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여 협상에서 야당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의 단어 안가, 안가의 의미. 안가는 안전가옥의 줄임말로 신변 보호나 비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유래. 안전가옥의 아는 안전을, 가는 집을 의미합니다. 과거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던 장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용례. 요원들은 비밀 작전을 위해 안개서 대기 중이다. 안개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인물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의 단어 파고. 파고의 의미. 파고는 어떤 현상이 최고조에 달하거나 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순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래. 원래 해양학에서 파도의 높이를 뜻하는 말로 자연현상의 정점이라는 의미가 경제와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용례. 달러 강세의 파고 속에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 인상의 파고를 넘기 위해 경제 정책이 수정되고 있다. 오늘의 단어 환해지. 환해지의 의미. 환해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기법입니다.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래. 환은 환율을, 해지는 위험 회피를 뜻하며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입니다. 용례. 환해지 계약을 통해 외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들은 환율 급등에 대비해 환해지 비율을 높였다.